마트루시카는요, 라고 무제씨가 강판에 불을 갈며 말했다. 속에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랄 게 없어요. 마트루슈카 속에 마트루슈카가 있고 마트루슈카 속에 다시 마트루슈카가 있잖아요. 마트루슈카 속엔 언제까지나 마트루슈카 실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 부서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무제씨, 그건 공허한 이야기네요. 그처럼 공허하기 때문에 나는 저것이 사람 사는 것하고 어딘가 닮았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라고 말하며 무제씨는 주먹만하게 줄어든 물을 쥔 손으로 마트루슈카를 가리켜 보였다.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 왔거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그림자들을 목격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삼켜왔다고나 할까? 점차로 물이 들었다고나 할까?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나는 중학생이었을 무렵에 어머니하고 누나들과 외곽 동네에서 살았어요. 도로에서도 멀고 막다른 곳이라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쩌다 길을 잘못 든 차들이 돌아나가곤 할까. 사람의 왕래도 많지 않은 동네였어요. 우리가 사는 집의 뒤쪽엔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박수를 줍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동네에서 거기까지 박수를 주우러 온 할아버지를 맞닥뜨려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시끄러워서 나가보니 대낮에 길복판에서 박스와 넝마 몇 가지를 두고 고래고래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나로선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이 오가고 두 노인이 서로 격렬하게 저주하며 상대방의 손수레에서 넝마를 끄집어내 던지다가 할아버지는 가고 할머니가 남았거든요. 할머니가 분하고 원통하다고 가슴을 두드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거든요. 능수화가 늘어진 콘크리트 블록담 앞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머리를 그녀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나는 보았거든요.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 길엔 넝마가 실린 그녀의 손수레가 남아 있었어요. 한낮에 그걸 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갔는데 해즈 물렵에 나와보니 그대로 수레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는 말았는데 이날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마당에 넘어져 있는 그녀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지병 때문에 가슴이 굳은 것이라고 당시 어른들이 말했지만 나는 그들이 쉬쉬하며 수군거리는 것처럼 그녀가 결국 그림자를 견디지 못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로는 그녀의 손수레는 며칠이고 모퉁이에 남아 있었어요. 실린 것도 몇 가지 없이 박스 몇 개 하고 스티로폼 조각하고 비닐 같은 것들이었는데 나는 그 앞에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며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구나. 사람이 이런 것을 남기고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조그만 무언가가 옆구리를 베어먹은 듯한 심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무제씨는 오른손에 마른 메밀면 한 줌을 쥐고 서서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다. 은교씨, 나는 특별히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어느 조건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살아가건 어느 정도로 공허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생에도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래 허망하니 허망하다면 유난해질 것도 없지 않은가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나는 물었다. 이를테면 뒷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종이밥술을 줍는 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일일까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살다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사정인 걸까 하고 말이에요. 너무 숱한 것일 뿐 그게 그다지 자연스럽지는 않은 일이었다고 하면 본래 허망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욱 허망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은교씨, 뭐하고 파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매워요. 나는 맵게 먹을래요. 너무 매워요. 라면서 무제씨는 내 그릇에서 건더기를 한 수저 덜어내고 장국을 부었다. 얼음 조각이 달각거리며 떠올랐다. 찬물에 헹군 메밀면을 조금씩 장국에 담가 먹었다. 무제씨도 나도 말하지 않았다. 면이 무척 차가워서 입에 넣을 때마다 이가 시렸다. 활짝 열어둔 문으로 햇빛이 들이쳐서 비스듬하게 탁자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구름이 해를 가린 듯 그 자리가 문득 탁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것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무제씨의 그림자를 보았다. 무제씨의 곁에서 무제씨보다는 작은 규모로 솟아 있었다. 윤곽이 닮았으나 얼굴이랄 것도 없이 검게 말라 있었다. 무제씨는 그림자를 내버려 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제씨 하고 불러도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무슨 생각인가 골똘히 몰두한 채로 차가운 것을 하염없이 먹고 있었다. 무제씨, 무제씨. 목이 막혀서 정말로 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조그맣게 부르고 있는데 그림자가 탁자에 슬그머니 팔을 올렸다. 가냘프나마 손등과 손가락의 형태를 가진 검은 손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쪽으로 뻗으려나 싶었지만 탁자에 얹어 두기만 하고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림자가 일어나고부터 무제씨는 어쩐지 기척이 없는 듯 보였다. 그림자 곁에서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고 천천히 면을 씹고 삼키고 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사람이 희박해 보였다. 이따금 구름이 지나가며 해를 가렸다. 큰 구름이 지나갈 때는 사방이 도로 맑아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몇 차례 옥탑이 탁해졌다가 맑아졌다가 하는 틈에 그림자는 가라앉았다. 어느 순간 몸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돌아가서 더는 기척이 없었다. 바깥에서 한꺼번에 쇠를 갈아대듯 매미가 울었다. 무제씨는 면에 엉긴 겨자덩어리를 덜어내고 씹어 있었다. 나는 핏기가 가신 손으로 오이짠지를 집었으나 씹을 의욕도 없었으므로 장국에 담근 채로 바라보았다. 은교씨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그렇게 해두면 짜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장국 새로 만들어 줄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아니요. 왜 그래요? 무제씨? 네. 나는 이렇게 차가운 음식 말고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국물이요. 먹으면 배가 따뜻해지는 따끈하고 맑고 개운한 국물이 있는 것을 듬뿍 먹고 싶거든요. 라고 훌쩍거리며 말하다가 코를 닫고 국수를 마저 먹었다. 세탁기가 탈수를 마쳤다고 조그맣게 알람하고 있었다. 막막한 허허벌판에 솟은 가로등 부근이었다. 짤깍짤깍하고 비상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먼지를 태운 듯한 냄새가 났다. 무제씨가 먼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 뒤에 나도 나갔다. 완만하게 멈춰준 덕분에 차가 길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다. 엔진 덮개 틈으로 성글고 가느다란 연기가 몇 줄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밑으로 뭔가를 쏟아낸 듯 기름기 섞인 검은 것이 바닥으로 번지고 있었다. 무제씨가 엔진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뒤쪽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달려온 방향과 가야 할 방향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번갈아 보고 있다가 머리를 젖혀보았다. 어두운 밤치고는 별이 보이지 않고 다리 왼쪽으로 탁 하고 불꽃도 조그맣게 이질러져 있었다. 갯내나는 바람이 불어왔다. 미안해요. 라고 무제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작게 들려오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차 앞으로 돌아가 보았다. 무제씨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범퍼를 들여다본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무심하게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미안해요 라고 의기소침하게 말했다. 뭐가요? 뭐가 미안해요? 라고 묻자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라고 무제씨가 조그맣게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라고 다시 말할 뻔했으나 그런 말로는 무제씨를 자꾸 조그맣게 대답하게 만들 뿐인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말하며 무제씨의 등 뒤를 돌아서 자동차 측면으로 검고 넓게 펼쳐진 벌판을 향해 섰다. 높거나 반듯하게 솟은 것 없이 전체적으로 나지막한 것들만이 지면에서 솟아있거나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벌판 너머로 벌판보다 더 넓게 펼쳐진 것의 기척이 느껴져 정말 여기가 섬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뒤돌아서다가 무제씨의 그림자를 밟을 뻔했다. 무제씨는 여전히 엔진 덮개를 열어 둔 채로 이제는 일어서서 덮개 속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묵묵히 생각에 잠긴 무제씨의 뒤꿈치로부터 짙은 빛깔로 늘어진 그림자가 주변의 것들과는 다른 기색으로 곧장 벌판을 향해 뻗고 있었다.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벌판의 어둠이 그림자를 빨아들이고 그림자가 어둠에 이어져 어디까지가 그림자이고 어디부터가 어둠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치 섬 전체가 무제씨의 그림자인 듯했다. 무제씨 하고 불러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묵묵히 수그러진 무제씨의 고개 위로 불빛이 번져 있었고 그 너머로 바로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막막하고 두려워 사발 모양의 가로등 갓을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어쩌면 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의 입, 언제고 그가 입을 다물면 무제씨고 뭐고 불빛과 더불어 합 하고 사라질 듯했다. 목덜미를 당기는 듯한 어둠을 등지고 무제씨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잡아보자 손이라기보다는 무언가의 뼈를 잡은 것처럼 메마르고 차가웠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무제씨의 뼈라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잡고 있었다. 무제씨, 무제씨, 걸어갈까요? 라고 말하자 이쪽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나루터로. 이렇게 어두운데 누굴 만날 줄 알고요. 만나면 좋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만나더라도 무제씨, 그쪽도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구라서 라고 말하자 무제씨가 고개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배가 없을 텐데요. 배가 없더라도 나루터 부근엔 사람들이 살잖아요. 걸어갑시다 하며 손을 당기자 별다른 저항 없이 걷기 시작했다. 한 줌 손에 이끌려오는 무게가 묵직한 듯 가벼워서 나는 쓸쓸했다. 불빛 바깥으로 얼마간 나아갔을 때쯤 잠깐만 하며 무제씨가 차로 돌아갔다. 달려온 방향을 향해 삼각대를 세워 두고 돌아왔다. 자동차를 향해서는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대로 돌아오기로 약속해두고 무제씨와 손을 잡고 돌아섰다. 짤깍거리는 소리가 점차로 멀어졌다. 불빛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날수록 공기의 밀도와 바람결이 달라지는 듯했다.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가로등 불빛 속에 덩그러니 차가 남아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그 곁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거리가 상당한 데다 어둠으로 바닥이 지워져 무제씨의 것인지 내 것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갸름한 덩어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서 있다가 천천히 이쪽을 향해 움직였다.
별빛의 가장자리에서 어둠으로 들어서고 나서는 몇 차례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 난 뒤로 더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은 전혀 무섭지 않다. 웬만한 고개에 올라서자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보였다. 세 개의 가로등이 또 다른 모퉁이를 향해 점점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로 내려갔다. 불빛의 조그만 언저리 바깥은 대부분 어둠에 잠겨서 공중에 떠 있는 길을 둥실둥실 가는 듯했다. 귀신일까요? 우리는 귀신일지도 모르죠. 이 밤에 또 다른 귀신을 만나고자 하는 귀신 하고 말을 나누며 탁하게 번진 달에 빛을 걸었다. 어둠에 잠겼다가 불빛에 드러났다가 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은규씨 하고 부재씨가 말했다. 노래할까요?